현대 과학기술의 진보는 실로 눈부실 정도이지만 우주 공간에 관해서는 아직 수수께끼 투성입니다. 먼 우주를 날아가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장시간 그곳에 체재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하죠. 한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엔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임하고 있어 이 현상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우주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우주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을 보시고 우주 엘리베이터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 예측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주 엘리베이터를 꿈꿨던 SF 작가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를 언급한 사람은 콘스탄틴 치올콥스키로 시간은 18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가설적 구상의 기본 원리는 지구와 우주 정거장을 케이블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케이블의 한쪽 끝은 지상에, 다른 한쪽은 원심력을 이용하여 정지 궤도보다 더 위쪽, 지구에서 보면 정지해 있는 것 같은 점을 향해 뻗어줍니다. 거기에 승강기를 설치해서 필요 물자 등을 수송하는 것이죠. 물자를 운반할 때엔 지구 회전을 이용해 속도를 높이고 이는 지구의 인력 없이도 충분히 높은 곳까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구조는 로켓에 비해 비용이 줄어들어 우주 개발의 큰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만큼 훌륭한 아이디어인데 어째서 인류는 아직 우주 엘리베이터를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강철의 100배가 넘는 강도를 가진 소재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구자들은 탄소 나노튜브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산업 레벨의 생산 기술이나 케이블의 제조 기술은 이제 개발이 막 시작된 단계이지만 이것이 실현될 거라 믿는 사람도 많고 주식회사 오바야시 구미는 2012년에 우주 엘리베이터의 완성을 40년 후로 목표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탄소 나노튜브로 만든 케이블 제조가 간단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우주 엘리베이터는 지구 이외의 행성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력이 적은 행성일수록 빨리 돌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실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성이라면 현존하는 소재를 사용해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와 다이모스가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느 한쪽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질량이 큰 천체의 궤도를 바꾸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만일 실현된다면 우주 엘리베이터는 우주로 물자를 운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행성 간의 왕래 또한 가능해질 거라고 하네요. 지구와 달을 연결하는 우주 엘리베이터 건설을 제안한 연구자들도 있는데 다만 이쪽은 실현과는 거리가 좀 먼 일인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이론적으로 현존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현 시점에서도 실현 가능한 것으로 과거 우주의 물자 운반에 들어가는 비용을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어 보다 장래성 있는 프로젝트로 받아들여진 자기부상식 우주열차입니다. 그 원리는 단순한데 길이 130km의 진공 튜브를 공중에 설치해서 자기부상 열차가 그 안을 엄청난 속도로 달린다는 것입니다. 튜브 안은 공기 저항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시속 32,000km라고 하는 경이적인 속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튜브의 끝은 해면에서 20km 높이에 설치합니다. 이 높이라면 공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진공 튜브 안에서 뛰쳐나온 열차가 대기와 충돌해 타버릴 위험도 없고 우주에 도착할 때까지 초속 9km의 속도를 유지한 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열차는 말 그대로 쏘아 올리는 것으로
귀중한 물자를 지구로부터 운반하는데 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우주로, 게다가 그 가속도에 의한 충격을 받게 하지 않고 무사히 운반해 보내려면 튜브를 1500km 정도의 길이로 해서 좀 더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뭐 어느 쪽이라도 손쉽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죠. 애널리스트들의 계산에 의하면 600억 달러의 비용과 20년의 세월이 필요한데 그것이 실현됨으로써 받게 될 혜택은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1kg의 물자를 우주로 운반하는데 최소한 11,000달러가 든다고 한다면 우주열차를 사용하면 그 비용은 40달러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나사의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는데요. 우주열차의 실현은 인류의 문명을 움직이는 매우 큰 한걸음이 되어줄 것이고 우주여행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진들의 말에 따르면 태양에너지를 저렴하게 얻을 수 있게 되며 산업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소행성에서 광물의 채굴 작업이 비약적으로 쉬워지는 등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주와 관련된 발명 리스트에 들어갈 것은 바로 인공중력입니다.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도 현존하는 기술을 사용해 우주선 내에 인공중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인공중력이 필요한 걸까요? 인간이 무중력 상태에 장시간 머물게 되면 급속한 근육퇴화부터 모든 신체 기능의 저하에 이르기까지 몸에 여러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장시간에 걸친 우주여행을 위해서는 인공중력을 만드는 것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전하는 우주정거장을 제조하는 것은 SF 작품 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인공중력의 제조 방법 중 하나인데요. 회전에 의해 우주비행사나 우주정거장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원심력의 영향을 받아 중력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화 엘리시움에 나오는 도넛 모양의 콜로니는 이 방법으로 인공중력을 만들어냈죠. 또 최근 개봉한 영화 패신저스에서도 초대형 우주선 안에서 그 회전을 이용해 인공중력이 형성되고 있어 우주선이 회전을 멈추자 동시에 내부의 중력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째서 아직까지 우주정거장에는 지구와 같은 인공중력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이는 바로 회전 반경이 최소한 224m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직경이 거의 500m인 실린더형 우주 스테이션을 상상해 볼게요. 물론 제조가 가능하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지구의 절반 정도의 중력이 있다면 만들 수 있는 더 작은 사이즈의 세인트 리퓨지를 새로운 모듈로 해서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재함으로써 대처하고자 했습니다. 세인트 리퓨지는 크지는 않지만 내부에 서 있으면 멀미가 나기 때문에 우주인 6명이 잠을 자는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실 계획은 그러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예산적인 문제로 중지되었고 그 대신 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작은 원격 분리 모듈이 2015년에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또 다시 우주비행사용 원격 분리 모듈을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어느 쪽이든 장차 인류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우주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인공중력이 생기는 것은 아마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체 무엇을 위해 그런 도시가 필요할까? 라는 의문도 없을 수 없겠죠.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들자면 소행성에서 희귀한 금속을 채굴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재미있으셨나요? 만약 그러시다면 이어질 다음 편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